대법에서 파기환송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왜 이렇게들 빨라? 서울 고법이 바로 수승 기록을 또 받았어.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지 몰라. 형사 7부 이재권 판사가 배당을 받았더라고요. 형사 7부. 자, 앞으로 이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 대선 전에 유죄가 확정될 것인가, 그리고 대선 후에 유죄가 확정될 것인가. 이 두 개 다 어마어마한 우리 사회에 대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루는 겁니다. 네. 자, 지금 향후의 이제 절차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지금 이제 이 진행하는 속도를 보면 항소심 판결로 무죄가 선고된 이후에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 이건 조이대가 서류를 들고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네. 직접 가지고 네. 그러지 않는 이상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그간의 사람들과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 일이 지금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고 오늘도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기일 지정. 예, 예. 첫 기일을 언제 할 것인가. 그 기일을 지정하게 되면 네. 그 기일 지정이 송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 우리 다시 말해 피고인에게. 이재명 후보한테 예, 이재명 후보한테 송달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저 김건희나 윤석열이 하던 식으로 안 받으면 안 받으면 예, 그러니까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조이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바에는 우리가 무슨 신사적으로 넥타이 메고 앉아서 뭐 절차들 안 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게 사법 쿠데타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안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 송달을. 예. 자, 안 받으면 거기서도 또 거기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조이대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한 2번 정도 더 송달을 해보고 안 되면 공시 송달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게시판에다가 붙인다. 네. 근데 그러면서 시간이 좀 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대선이 있기 전에 선고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 전제는 조이대가 기록을 들고 계속 뛰어다니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제로 설명하세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송달 통지서를 들고 조이대가 와도 이재명 후보 집에 없다. 식구들도 없다. 이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네. 예, 그거를 한 2번 정도 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거 한 번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한 번으로 갑니다. 네. 한 번 하면서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해서 한 이틀 간다 칩시다. 네. 그냥 예. 그날 하고 그 다음 날까지 해가지고 네. 그러고 나면 기일 지정을 하는데 그거를 그 다음 날로 바로 지정할 수는 없겠죠. 일단 송달된 거 확인하고 네. 그 다음 날 정도는 돼야 되겠지. 아무리 빨라도. 빨리 해도 아무리 빨리 해도 다음 날로 가정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니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다음 날로 가정. 비상식으로 전제해야 돼. 다음 날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재권이하고 대학 동기이고 연수원 동기 변호사들이 많거든.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그러면 법원 내규상 재판장이 회피하게 돼 있어요. 그럼 재판을 못 해. 그 관계가 있으면 네. 그래요. 신청. 아니 이재권이 나도 잘 아는데 제 친구들도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거기를 신청하는 기피 신청. 아니 기피시도 아니고 회피를 해야 된다니까 판사가. 그 자기하고 워낙 친한 의무사항이에요? 애가. 예? 의무사항이에요? 회피?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데 계속 지금까지 회피해 왔어요. 회피가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하겠다고 계기면 그러면 그냥 재판한다고 칩시다. 그렇죠. 그냥 예. 재판한다고 칩시다. 그럼 최악의 상황으로 네. 뭐 법이고 뭐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치면 그러면 앉아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은. 한 번을 하겠죠. 최소한 한 번은 해야 되잖아. 한 번은 하지. 근데 한 번 하는데 우리가 일단 여기 지금 기록을 검토가 대법원에서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안 했어요. 그다음에 이 파기환송심 절차가 그 상고심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의문이 있잖아요. 대법원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나 대책을 위해서 내가 헌법소원이나 여타의 방안도 생각하고 있으니 재판을 한 번 더 오늘은 못한다. 본안으로 들어가려면 다음에 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안 된다. 나는 오늘로 끝내고 바로 내일 선고하겠다. 네. 그럼 그렇게 했다고 쳐.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냐? 그런 방법이 없는 거냐? 그게 노고라 되면 그날 민주당은 바로 탄핵소추를 발의해가지고 탄핵소추 절차로 들어가서 누구에 대한 탄핵 소추? 2심 재판장 이재권에 대해서. 이재권. 예, 예. 그럼 사유는 아니 그 불공정한 재판 진행. 불공정한 예, 재판 예. 진행이다. 이건 이재권에 지금 대한.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헛짓을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직무 정지되는 거죠. 그럼 직무 정지돼서 못해요. 이재권. 그러니까 애초에 회피 문제도 그렇고 오케이. 이 탄핵소추 발의 문제도 그렇고 재판장이 이상한 짓을 하면은 빼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갈 수 있고. 얘네들도 그냥 막무가내로 하니까. 그래.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은 있는 제도고. 그렇죠. 그래서 직무 정지를 시킨다. 네. 더 막무가내로 할 것 같으면 우리도 막무가내로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형소법 상에 탄핵소추 절차가 정지된
금지되는 거를 명확히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지금 넣겠다고 네. 이제 개정안 발의했잖아요. 네. 형사소송법인데 그거 말고 형법상에 아니 공직선거법상에 지금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조항을 개정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어요. 법안을 발의해서. 아, 그게 소급 적용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소급적은 돼요. 형법은.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하는 게 피고인한테 이익일 때는 소급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게 나중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 받고 폐지됐단 말이에요. 그분들 다 재심 청구해서 공소기각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유리한 쪽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가기로 하면 우리가 그 법에서 죄명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낙선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만들 수도 있고, 그건 얼마든지 입법부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걸 준비해야 돼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절차대로 한다면 서울 고법이 6월 3일 전에 선고를 내리기는 어렵다. 고법이 선고 내리기도 어려워요. 고법도 원래는. 그러니까 대법까지 가기 전까지도 예, 어렵다. 고법이. 예. 그러나 얘네들이 진짜 미친 짓 한번 하겠다고 예, 마음 예. 먹으면 그것 또한 제도로서 대응할 제지할 방법이 수가 있다라는 있다.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 방법이 네. 있다. 예.